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초대석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 중인 권순철 씨를 모셨습니다. 순철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권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영광스럽네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고.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순철 씨 자기 소개를 먼저 조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태어날 때부터 1급 시각 장애를 가졌고요. 예. 지금 이제 30대 초반에 열혈 청년이라고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예. 권순철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뭐 주업으로 안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부업으로는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네. 순철 씨 여친은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 여친 좀 만드십시오. 그러게요. 네. 예. 국민 TV 조합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거기서 골라볼까 하는 생각이. 좋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는 문희정 아나운서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희정 아나운서는 우리 순철 씨한테 대해서 궁금한 거 없습니까? 궁금한 게 상당히 많아서 한두 질문으로 안 돼서 제가 아예 스튜디오에 합류를 했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또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늘 저는 집에서 정자세로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오늘 순철 씨를 모신 것은 장애인의 한 분으로서 그의 이제 사적 영역, 그다음에 또 이제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한 공적 활동,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각 분야에 앞이 안 보이시는 분, 귀가 안 들리시는 분, 또 다른 또 어디 몸이 불편하신 분, 이런 장애인들, 장애우들의 그런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 또 그런 걸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겸 모시게 됐습니다. 아셨죠? 네. 네. 지금 하루 일과가 어떠세요? 저는 아침에 한 9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예. 그다음에 많이 본 뉴스 같은 것도 검색하면서 국민 TV를 틀고요. 국민 TV 라디오를 틀고. 예. 그리고 뭐 특별한 날에는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에는 방송 준비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오후 1시에 이제 안마 일을 하러 나가요. 예. 1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저녁 10시. 네네. 저도 이제 뭐 9시간 근무 지키고 그러시군요. 있는 노동자죠. 그 일하시는 곳은 댁에서 뭡니까? 어때요? 가깝습니다. 한 100m. 아, 그렇습니까? 네. 다행이니까. 그럼 거기는 뭐 거의 매일 다니시면은 네, 지리는 훤하시겠네요. 혼자 걸어가죠. 네. 눈 감고도 걸어요. 네. 눈을 감은 겁니까? 그 표현이 재밌다, 그죠? 네. 저희들은 이런 농담 많이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처음 보시는 비장애인 분들은 좀 적응이 안 되신대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러한다 그러니까 그런 농담이 또 있군요. 예, 굉장히 위트가 있으신데 인터넷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 TV가 처음 생길 때 관심이 생기셨는지 아니면은 기존 언론에 대한 어떤 불만 때문에 국민 TV에 대한 열망이 생기신 건지 궁금해요. 둘 다죠, 사실. 예. 기존 언론이 정말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목표를 위해서 기사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있죠. 예. 네네네.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왜곡 축소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그리고 2012년 당시엔 너무 그걸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분명히 대한 언론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좀 더 공정한 언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플랫폼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렇게 되면 조합원만이라도 TV로 우리의 목소리 좀 보자, 혹은 라디오로 우리의 목소리 좀 듣자라는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공정한 목소리가 되겠죠. 예. 공정한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저도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국민 TV 보도 제작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더 방금 순철 씨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도 유념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앞이 안 보이는, 지금 순철 씨는 앞이 전혀 안 보입니까? 저는 불빛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뭐 흐림 맑음, 뭐 예, 그러면 형광등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전혀 안 보인다고 보셔도 네네.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무얼로 방송을 보고 듣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보조공학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뭐 아. 심지어는 뭐 미국에서는 무인 자동차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장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만큼, 그래서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하나만 깔면 예. 화면에 있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아. 저 뭐 나는 꼼수다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여성 목소리도 나오고 뭐 남자 목소리도 이 컴퓨터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 음성을 통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이폰으로 작동을 하셔서 그 뭐 앱을 다 골라가지고 들으시고 하던데 네. 지금 뭐 즐겨 들으세요? 저는 국민 TV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국민 예. TV의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아, 노무현은 안 죽었다. 네, 그 전에 이제 2탄. 나비 효과도 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팟캐스트 뭐 딴지 라디오의 뭐 그것은 알기 싫다 뭐도 들었었고 예. EJ 요즘 최고 인기입니다. 네, EJ를 또 듣고 있고, 또 정말 여가 때는 무조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취미생활이군요, 그죠? 정말 열혈 청년인데 네. 제가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요 굉장히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되는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 순철 씨가 이렇게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조공학들 기구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네. 열심히. 네. 예. 시각 장애가 없었으면 이 청년이 얼마나 더 날개를 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 네. 어떠세요, 본인 생각은? 저도 좀 이런 말씀드리면 자뻑이라고 얘기해요. 자뻑. 네. 제가 눈이 보였으면 정말 뛰어난 MC 유재석을 능가하는 MC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크게 웃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시간 초대생이 무거운 시간인데 예. 오늘은 아주 저도 네. 그냥 막 터지는 대로 웃을랍니다. 네,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 즐거우실 겁니다. 예. 아니 월요일인데. 같이 있으면 굉장히 유쾌해져요. 네, 그러게요. 네,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는 네. 재능이 있으신데, 예. 이사님, 제 생각에는 우리 예. 국민 TV가 나중에 TV 개국을 하게 되면요, 예. 얼마든지 시각장애인 MC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 이미 KBS에 한 분 내 성함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앵커가 한분 있으시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전례도 있어요. 순철 씨를 나중에 진짜 우리가 어느 한 꼭지에 뭐 저녁 뉴스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약 장애우들 관련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뭐 20분이든 1시간이든 그게 진행을 맡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뭐 해보자고요. 네. 전혀 그걸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고요. 우리 조합원들이 다들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관 그 구상을 해보고요. 또 내부에서도 한번 추진도 해보겠습니다. 절대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방송 얘기가 우리로서는 일단 방송국이다 보니까 흥미로운데 네. 언제부터 몇 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을 이제 진행한 건 2007년부터인데 원래는 예.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이 2006년부터 개국이 됐어요. 2006년 6월 5일에 개국이 됐고 예. 몇 분의 이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분들이 그때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 의료법상으로는 시각장애인들만 안마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안마라고 하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수기치료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게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고 나서 이 시각장애인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굉장히 허위 정보, 뭐 진위도 있었겠지만 허위 정보들이 나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해보자라는 뜻에서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안마 업권 수호를 위한 긴급 인터넷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개국을 했다가 예.
7월 2일에 사람이 좀 더 모이면서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생겼고요. 예. 저도 워낙 방송 듣는 걸 좋아하고 참여하는 걸 좋아하고 그 전에 인터넷 방송을 짧게 했었어요. 그래서 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채팅도 하고 뭐 그러다가 2007년 1월에 제가 작가로 먼저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게 됐고 3월부터는 진행자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같이 일을 해오고 계십니까? 지금 20명 가까이 되고요. 많이 계시네요. 네, 아까 잠깐 말씀했던 시각장애인 앵커 예. 그 분도 저희 방송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예. 그 안마사 관련해서 많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당시에 네. 거리로 나오시기도 하시고요. 네. 예. 그 당시 비장애인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어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관심이 좀 높았죠. 왜냐하면 정말 절박했고 다리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극단적인 네네, 상황까지 네. 갔었죠. 그리고 아파트에서 몇 분이 또 투신을 하시기도 하고 예. 몇 분의 생명이 버려짐으로써 저희가 또 안마법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는데요. 안마법권 때는 사실 언론에 불만이 많이 없었습니다. 평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평소에 느끼는 언론은 굉장히 우리 소리를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왜곡된 것들이 많이 나온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평소에는 가지고 있죠. 지금은 그러면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이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실례지만 제가 지금은, 뉴스를 자세히 보지 않고 와가지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안마업이 좀 많이 변형됐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예. 시각장애인은 물론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장애인들의 관심이 좀 더 있었다라면 이렇게 변형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가 맞는 음질의 양지로 나와서 예. 안마원이라든가 안마센터에서 싼 가격에 또 안마를 받을 수 있고 물론 뭐 5, 6만 원 하는 또 조금 고가의 안마도 있습니다만 서민들에게 안마가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군데도 불구하고 불법 업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중국 마사지라든가 스포츠 마사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보조시 간판 내걸고 하는데요. 네. 왜 불법이 그렇게 횡행되고 있을까요? 단속의 의지가 없죠. 그렇습니까? 네,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예. 단속의 인력도 없는 것도 인정을 하고 예. 이해를 하지만 너무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놓고 우리 만약에 걸리면 벌금 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네. 안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손철 씨한테 이런 걸 참 물어볼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자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안마하고 네. 방금 말씀하신 자 태국 뭐 중국 이런데 뭐 스포츠 마사지 뭐 이렇게 해서 관광차 가는 또 그런 해외에도 있지만 국내에도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네. 차이점이나 뭐 그런 게 혹시 어떻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2년 이상 교육을 받아요. 그렇습니까? 네. 교육 과정이 있군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나 또 많은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은 예.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 내내 3년 내내 교육을 받아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2년간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마사 협회 내에도 교육 과정이 있고, 뭐 대리원이라는 뭐 시각장애인 복지단체도 그런 교육 과정을 이행할 수 있죠. 교육 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년간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이 나와서 안마를 하고 있지만 이 많은 불법 업소들은 그냥 견눈질로 어깨 넘어 배우는 경우도 있고 뭐 스포츠 마사지 학과가 있나 봐요. 스포츠 마사지 교육 과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3개월 한 학기죠. 3개월 정도 배워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자기네들은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수료증 민간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도지사의 자격증을 받지만 그분들은 그냥 그 교육을 하는 곳에서 학원 쪽에서 만들어서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력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안마가 합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안마를 해드리고 있지만 그분들은 법의 테두리를 법망을 피해서 안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나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한테 안마를 받고 싶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겉에서 볼 때요. 네. 이게 과연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는 곳인지 네. 아니면 그냥 비장애인들이 하는 곳인지 구분을 할 수가 또 없거든요. 퇴폐인지 네. 그렇죠.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찾아가기가 쉽지가 그런데 않아요. 흔히 안마 실수소라는 간판을 많이 걸어놨는데요. 네네. 그게 워낙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는 퇴폐업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그렇습니다. 많아서 네. 사실 안마가 필요한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뭐 몸에 안 좋은 분이 선뜻 찾아가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아, 네. 그렇죠. 그 간판에 예. 지압원 혹은 안마원, 그러니까 안마 지압원 혹은 지압 안마원이라고 걸린 곳이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참 좋은 네. 정보네요. 네네. 그리고 또 좋은 그 홍보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일반인들이 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안마센터, 요새는 복지관이나 학교에서 대형으로 안마센터를 지어서 지금 안마가 양지로 나오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안마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안마센터 혹은 뭐 이름이 되게 유명한 복지관, 네. 뭐 예를 들어서 실로암이라고 해두죠. 예. 실로암 안마센터도 많이 지금 지점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본이나 잠실이나 예. 봉천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안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관이 간판을 내건 곳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정식으로 안마를 배우신 분인데다가 네. 그런 데서는 퇴폐를 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앞으로 이왕이면은 진짜 안마가 필요하신 분은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안마원? 네, 안마원 예. 혹은 안마 지압원, 안마 지압원, 지압 안마원, 뭐 지압 이런 안마원. 네. 안마자가 들어가 있고 원이다 혹은 센터다. 예.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찾아가셨을 때 안 한다면 신고를 좀 해주시면. 야. 와, 참. 센스가 참. 예, 그러게요. 네. 자, 다시 방송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예. 방송은 그 진행하고 준비하고 하려면은 운영함 경비도 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누가 대줍니까? 일단은 저희는 집에서 아.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음향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집에서요? 따로 네네. 이런 공간이 있지 않고요? 없습니다. 마이크 하나, 뭐 사운드 카드 하나, 노트북 하나. 네. 아니 뭐 그것도 어딥니까? 네네. 그래서 뭐, 각자의 집에서 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예. 저희가 도메인 비용도 있고 예. 그다음에 서버를 유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 서버는 가정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친구에게 전기료 쪽으로 좀 진짜 싸게 하시네. 네. 아니 네. 근데 이런 그 시각 장애인 그 인터넷 방송 정도라면 한국 시각 장애인 인터넷 방송이라면 시각 장애인들의 권익이나 네. 또는 목소리나 이런 걸 대변하는 상당히 공적 역할을 하는 곳인데 뭐 시각 장애인 협회 같은 데서 뭐 조금 후원도 해주고 힘이 돼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어렵게 예. 하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세요. 아 그래서 그래서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를 후원해 주시고 저희가 그 관련된 광고라던가 예. 기관 소식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 광고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미국에도 뭐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ACB 라디오라 그래서 ACB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 단체로 알고 있어요. 연합회. 네네. 그래서 그 ACB 라디오라는 게 있지만 저희 이제 연합회는 연합회나 복지관 이쪽에는 너무 사업이 많아요. 너무 사업이 많고 하는 것도 많고 뭐 방송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그러나 시각장애인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만한 방송이 아니라 신문 잡지 물론 필요하죠. 신문 잡지를 읽어주는 정도 그리고 녹음 도서를 제작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녹음 도서를 자원봉사를 했었고, 아 그러세요? 예. 예.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그 일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각장애인 아동들한테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 학교를 좀 자주 가는 편인데 학교 안에 이제 안마센터라든지 그런 교육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보셨구나. 예.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 중에서는요. 내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는 안마사가 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직업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들어있나요? 없죠. 정말 특별한 능력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저 시각장애인 앵커 이창훈이신데 예. 그분도 정말 뭐 주목을 받으면서 앵커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잘하셔서 박사를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 이제 되신 건데 근데 그 사람 중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뛰어난 능력을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사실 평범하잖아요. 네네. 우리도 그렇고. 비장애인도 네. 대부분이 네. 평범하죠. 그러나 평범한 이 분들은 거의 안마 말고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죠. 저희는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 생각하면 뭐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1, 2년입니다. 사실 1, 2년. 네, 적응 기간 1, 2년이고요. 그것만 지나면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진짜 열심히 사시는 중도장애인 분들도 많고요. 컴퓨터도 열심히 배우시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중도 장애인 말씀하셨는데 네. 순철 씨처럼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나는 분들도 있지만은 도중에 뭐 사고나 또는 뭐 공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특히 또 장애를 입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적응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방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게 없을 수는 없고요. 예. 내가 정말 눈 하나 잃었다, 다리를 하나 잃었다 그러면 정말 자괴감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 방황기를 얼마나 잘 버티느냐, 예. 얼마나 지혜롭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중도장애인 분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보고 있는 중도장애인 분들 중에 물론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서 성격이 좀 변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예. 정말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대부분 한 방황기가 지나면 각종 복지관이나 예. 뭐 연합회 같은 곳에서 재활교육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컴퓨터 이전에 보행도 가르쳐주고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도 가르쳐주고 그것이 거의 다 무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비만 거의 내고 한 3, 4개월을 배우시면 그 이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배울 수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갖춰져 있긴 한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서울 중심이에요. 서울 수도권 중심이에요. 그것도 그렇구나. 네, 또 도시 중심이고 그렇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지방에 있는 아마 시각장애인 분들의 대부분은 특히 이제 등록장애인 숫자가 뭐 25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각장애인이요? 아니 시각장애인은 250만은 아니고 전체가 아마 등록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0만 가까이 되는데 지체장애인이랑 다 포함해서 네, 예. 그리고 시각장애는 제가 알기로 25만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외에 등록이 안 된 시골에 사는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이 되게 많을 겁니다 사실.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언론이 중요한 거고. 음. 그런데 지금 언론이 너무 장애인들한테 뭘 준다, 뭘 베풀고 있다, 연금이 나온다라는 게 앞에 나오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되게 행복하겠다, 편안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뭐 받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연금이 없죠. 네. 일하는 분들은 그리고 연금이 지금 9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게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격이? 제가 알기로는 20세 이후로 알고 있고 19세 이후. 네. 만 19세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들에게 뭔가 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나오는 게 있고 뭐 활동 보조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적절하게 쓰면 좋은데 예.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정말 부족한 비용이라는 거죠. 당연히 부족하죠. 예. 저는 아까 사실 순철 씨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도 장애인들도 이제 마음을 좀 바꿔 먹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약간 울컥했는데 그러니까 그 나도 살아야겠다는 게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입장에서도 방황기를 거치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결국은 바닥을 치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날 도와주면은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손을 좀 내밀고 싶잖아요. 네. 우리 장애인 입장에서는 뭐 복지관도 있고요. 뭐 장애인 관련해서 법안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해도 참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피부로 느끼기에 국가에서 또는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시급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시급한 건 다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네. 그러나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더 예. 이제 복지관 쪽에서는 저희를 뭐 사용자라고 불러요. 사용자요? 네. 네. 뭘 사용한다는 뭐 얘기입니까? 클라이언트
뭐 웰페어 클라이언트라고 클라이언트들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복지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뭐. 근데 그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입장에서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장애인 입장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그리고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게 복지관 운영도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타는 전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뭐 고적 답사를 한다던가. 사실 물론 필요하죠. 어디를 가는 거 되게 좋고 나들이 가는 거 도움이 없어서 나들이 못 가는 분 많으니까. 그러나 좀 더 피부에 알맞는 예를 들어서 재활 교육을 좀 강화한다던가.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뭐 직업 재활 물론 하고 있지만 직업 알맞는 직업을 선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데 그게 복지관에서는 쏠려 있지 않고 대부분 많이 나가는 거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을 데리고 나가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네. 사실 뭐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겉도는 이유가요. 제가 봤을 때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자체, 의식이 그만큼 장애인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젊은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내 아이가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아까 시골 얘기하셨습니다만 거의 지방에서는 방치되다시피 방치죠. 하지 걷어줄 않습니까? 기관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방송을요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 분들이 더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저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장애인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책임도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질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밖으로 나오질 못하느냐? 밖으로 나오면 다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나가보시면 턱도 많죠. 공사 구간도 많죠. 뭐 계단도 많죠. 그렇다 보면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걷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걷기가 불편한데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다치기만 하는데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비장애인 분들도 저분은 시각장애인이네 그냥 저분은 지체장애인이네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도장애인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40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시각장애인 되고 처음 봤다. 보질 못하니까 인식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기야 밖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죠. 없지는 않죠. 흰 지팽이를 짚고 가끔 저도 지하철에서 이제 가시는 분 때로는 제가 이제 손잡아서 이래 방향 전체도 태워드리기도 한 적도 들어 있는데요. 자주 만나긴 어렵지만 가끔은 마주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장애우들을 자주 인식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사회의 의제가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죠.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요. 그래서 집안에 만약 집안이나 또 아주 주변에 옆집이나 또 친척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은 또 좀 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뭐 남 얘기 남은 나라의 얘기로 인식하는 일반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외가 쪽에 장애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부터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장애인인데 굉장히 익숙했고 그래서 그 오빠도 대학을 나왔는데 참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불편할 뿐이지 모든 부분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은데 직업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체적 장애인보다는 중도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비율이 굉장히 높죠. 저희들도 잠재적인 장애인입니다. 그럼 어디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 뭐 사지가 다쳐서 지체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어디 뭐 눈을 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문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각장애인 가운데는 그 중도장애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급하게 왔기 때문에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90%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가 아니고요? 그럼 10명 중에 앞에 안 보이는 10명 중에 9명은
중도의 사고나 자곤 이런 일로 실명하신 분들이고 네. 10명 중에 1명이 네. 태어날 때 네. 앞을 못 봤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문제가 사실은 꼭 우리가 말하는 원래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비장애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 그럼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네. 자, 아까 고용 얘기가 잠깐 나와서 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에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직업 선택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귀가 안 들리는 분이라든지 뭐 다리를 좀 저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직업 선택이 좀 기회가 많다고 봐요. 그건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비장애인 분들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혼자 살 수는 없는 그럼요. 일이고 예. 그것도 장애인들이 마찬가지인데 조금 손이 더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혼자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방향을 잃을 수 있으면 도움을 청하면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일을 할 때도 만약에 뭐 그래픽 파일을 봐야 된다, 뭐 사진을 봐야 된다 이럴 때 보는 직원분 중 한 분한테 이거 좀 봐달라고 해서 또 근무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시각장애인들도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것도 지체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던가 뭐 그리고 뭐 근무지가 2층인데 2층엔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않아서 뭐 근무지를 바꿔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충분히 장애인들도 어느 직업이든 영위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미국은 정신과 의사도 있다고 하잖아요. 시각장애인 중에. 네네.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인식의 변화가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뭐 어디를 떨어뜨려 놔도 예. 굶어 안 죽거든요, 사실. 안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뭐 저 같은 경우 충분히 여기 국민 TV 라디오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음성 편집이나 웨이브 MP3 편집은 제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네. 우리가 출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반 기업체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이 3%. 네, 3%인데 대개 법정 비율을 채 안 지키고 네. 나머지는 과태료나 벌금으로 때웁니다. 네, 특히 대기업들, 우리나라에 손에 꼽는 대기업들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걸 벌금으로 때워요, 그냥. 또 벌금이 얼마 안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출범하면서 우리는 의무 고용률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많은 높은 비율로 장애우들을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아직 그 식구들을 많이 고용할 형편이 못 되어서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철 씨 나중에 적절한 기회가 되면요. 우리 국민TV에 오셔서 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니, 영광이 아니라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럼요. 예. 또 이런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앞에 안 보이는 것이 무슨 흠이 됩니까? 그럼요. 그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자, 근데 고용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 복지 고용 공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 문제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내실화가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순철 씨, 네. 예, 좀 한마디 비평을 해주십시오. 무조건 장애인만 고용해서 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고용률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호의적이지 않는데요. 예. 고용률보다도 정말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 공무원을 뽑았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을 뽑았는데 네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직장을 포기하는 공무원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시각장애인이 잘하겠다. 이 일은 정말 지체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하겠다라는 직종을 개발해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이 정책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좀 장애인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좀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도 라디오 21이라는 지금은
없어졌나요? 네. 아직도 있죠? 네, 예. 아직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라디오 21에서 제가 장애인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타 언론사의 기사를 좀 가져다가 쓰면서 제가 또 비평을 할 건 하고 예. 이런 장애인에 대한 입장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사실 장애인 방송이 지금 청취율도 낮고 시청률도 낮은 이유가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외면할 만큼 정말 내용이 장애인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이들이 장애인이었다면 예. 이런 내용은 방송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방송들이 많아요. 나중에 국민 TV에 장애인 관련 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뭐 제작 프로의 한 꼭지를 차라리 안에서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순철 씨 같은 분이 이런 좋은 뜻을 가진 분들한테 아예 뜻 맡겨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비용도 드리고 응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정말 장애인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려갔으면 정말 국민의 방송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거 하실 수 있습니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면 저는 정말 밖에서만 방송을 한지라, 네, 그러면요. 많이 배우면서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좀 빨리 조합원이 많이 늘어서 내적 역량이 갖추어지면은 예. 그 인력이든 또는 자금이든 그런 게 마련되면은 당연히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한 꼭지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예. 많이들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나 예. 나중에 충분히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장애인 여러분들도 많이 조합원이 돼주신다면 예. 장애인 입맛에 맞는 지금 뭐 언론사들이 너무 또 장애인 언론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예.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실질적인 장애인 기사가 나오지 않는 실정 그리고 뭐 성명서나 보도자료들 가지고 기사를 많이 꾸려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내가 대가를 내고 내가 조합원이 돼서 그 조합비로 그리고 조합비로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 코너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뿌듯할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참고로 순철 씨는 우리 국민TV 조합원이시죠? 네, 조합원입니다. 네. 이야, 네. 진짜 모범적인 분이에요. 진짜로요. 네. 뭐 저희가 이 방송을 오늘 순철 씨를 모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이 가감 없이 네. 이 비장애인이든 또 장애인들에게 전해져서 울림이 있고 또 때로는 또 정책 당국자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제도적인 개선도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요. 아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기존 언론에서 자꾸 왜곡된 방송을 내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요 장애인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방송 좀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있나요? 하지 마세요는 아니고 좀 네. 골고루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골고루라고 하면 어떤 거요? 장애인들의 행복한 모습 혹은 뭐 역경, 뭐 어려움 이런 걸 딛고 나는 성공했다. 뭐 이런 휴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장애인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게 많거든요. 그냥 어려움 그 자체, 그 어려움 그 자체를 보도하는 게 되게 주 목적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활동 보조인이 없어서 예. 자기 집에서 불이 났는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몇 번이나 보도를 봤죠 우리가. 네네네. 그런 게 비일비재한단 말이에요. 예, 그야말로 비일비재. 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예를 들어서 뭐 투표 뭐 문제라든가 예. 선거를 뭐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장애인 시설 당사자가 하고 있는 그 장애인 시설장들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폭력이라든가 착취. 예.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들이 많이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 네. 물건을 팔아서 장애인들한테 다시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를 주지 않고 그냥 밥만 제공하는 뭐 그런 정도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착취네요. 네. 그리고 뭐 시각장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마업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 업소들의 난립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도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뭐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뭐 장애인 연금 문제, 예. 연금을 뭐 얼마나 줄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뭐 어떤 나라는 뭐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주는데 우리는 15만 원 주고 있단 말이죠 한 달에 뭐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고 뭐
할 얘기가 많죠. 네. 네. 실례지만 그야말로 실례지만 순철 씨 한 달 수입액을 조금 공개해 주실 수도 있나요? 200만 원 아래입니다. 네. 그래도 저는 조금 살만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0만 원 아래지만 저는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장애인 분들이 살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실례지만 또 실례지만 네. 다시 이런 거 여쭤보는 건 실례죠. 그 월급을 어디 쓰고 지내신가요? 저도 좀 따뜻한데요. 예. 예전에 좀 많이 좀 어려움을 좀 있어서 논 경우도 있고 휴식을 취한 경우도 있고 예, 또 그랬어요. 한 뭐 예. 3년간 한 2년간 라디오 21 출연료 있었는데 그 출연료 없어지고 예. 그래서 요즘 그 적금도 드실 테고. 네, 적금도 들고 뭐 네. 펀드도 들고 보험도 들어가고 아이고 네. 많이 하시네요.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저 쓸 거 쓰고 집세 내고 굉장히 성실근면한 글쎄. 청년이에요. 아니 우리 순철 씨가 여친이 없으시다던데. 아 그것 때문에 좀 돈을 아끼고 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혹시 여친이 있었다가 없지 현재 없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그건- 여친을 만들려고 노력을 안 제가 했습니까? 문희정 아나운서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저 모태솔로. 네. 예. 아유, 태어날 때는 다 모태솔로예요. 네, 처음부터 뭐 네. 쌍둥이라고 했을 지금도 뭐 솔로. 올해 33 네. 좋은 나이입니다. 올해는 이제 아주 이쁜 마음에 드시는 네. 여친을 만나시길 네,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자, 올해 뭐 특별히 좀 특별하게 올해 세워놓은 계획이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개인적이어도 좋습니다. 뭐 특별한 계획이라고 할 건 없고 저희가 지금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이 임의 단체다 보니까 광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아. 예. 뭐 물론 청취율이 좀 낮은 것도 있는데 예. 광고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법인화를 좀 추진해 보자. 그런데 저희가 구성원이 거의 다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누가 자원봉사 해주는 분이 좀 혹시 없나요? 있는데 너무 멀고요. 그 친구가 뉴스를 읽어주는 친구인데 예. 좀 멀어서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뭐 그래서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무탈하게 살자가 뭐고 저희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이 좀 법인화가 돼서 예. 좀 더 시각장애인들에게 떳떳하게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13년 목표죠. 법인화 하려면은 법무사님 같은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법무사님 가운데 이런 그 조금 재능 기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네. 한국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이 지금은 뭐 저 일종의 비인가 단체, 그렇죠. 임의 단체인데 뭐 우리도 이번에 뭐 국민TV 만들면서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에 등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네네. 비용이 조금 들긴 들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거는 누가 마음 먹고 진짜 내가 저분들 좀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 이거라도 내가 힘이 되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얼마나 예. 좋아요. 뭐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대해 보고요. 네. 작은 올해 그 소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 끝내려고 제가 하는 멘트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순철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낯선 땅을 가시기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국민TV를 찾아오셨는데 외출 들어 하시죠? 그럼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예. 인연을 맺는 거. 지금도 정은현 이사님하고 문희정 아나운서하고 인연을 맺었잖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인연 맺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나중에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고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여건이 안 돼서 또 불편하신 분들 중에는 앞이 안 보이는 분이나 특히 이제 지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외출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취미생활을 거의 못한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 짬이 나거나 이러실 때 답답할 때 또 뭘로 자기를 재충전하고 취미생활을 하십니까? 전 노래 불러요. 노래 뭐요? 뭐 노래 막 집에서 막 불러요. 근데 목소리가 노래도 좀 그거예요, 목소리가. 한가닥 하실 것 같은데요. 저 슈퍼스타 K2에 나왔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아니 이런 슈퍼스타를 저희가 몰라 뵀었군요. 아이, 진짜 네. 몰라 뵀네. 정말 순철 씨는 활달하신 분이에요. 예. 되게 네. 장애가 무슨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해서 소극적이거나 앞에 나타나지는 것을 잘 꺼리거나 의사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몇 분 만나본 분들이 그런데 우리 순철 씨는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그 이외에는 특별히 뭐 다른 걸 느끼지 못하겠어요. 사실 그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른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예. 자, 여기서 또 슈퍼스타의 노래 한 자락 잠깐 해보실래요? 목이 안 풀려가지고요. 아니 목 풀리면 뭐 그럼 1등 하시게요? 아유. 한 자락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아, 평소에 애창곡이 있으세요? 예, 한번 뭐 여러분 아침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네. 원래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까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마이크만 조금만 뒤로 멀리 해주시고 왜냐면 목소리가 커질 테니까. 네. 예, 자.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오빠! 순철 오빠! 와, 아니 모태솔로한테서 이런 사랑의 감성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 많이 사랑을 안 이루어져서 봐가지고요. 안 이루어지는 감정으로. 올해는 이루어질 겁니다. 네. 소망하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노래를 듣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면 귀가 더 다른 감각이 더 발달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순철 씨도 귀 쪽이 더 발달을 하셨나요? 그게 이제 사실 조금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네. 시각장애인들이 귀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긴 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 뭐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하죠. 이게 헬렌 켈러 선생 같은 경우도 시청각 장애잖아요. 예. 시각 장애인들이 의외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최소 안 보이는 분들은 귀라도 감각이 발달돼야 겨우 난국을 헤쳐나갈 텐데 네네. 우리 생각엔 그런데요. 네. 그러면은 더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네요. 네네. 물론 귀가 좋은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부분. 순철 씨는 어때요? 저는 귀가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시는 게요. 듣는 귀가 발달해 있을 때 노래를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예. 노래라는 거는 듣지 않으면 배울 수 없죠. 그래서 갑자기 또 질문이 하고 싶어졌는데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은 목소리만 가지고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이럴 거야라고 상상을 혹시 하시는지요? 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은현 이사님과 저를 어떻게 생겼을 것 같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해보십시오. 정은현 이사님은 굉장히 좀 샤프하실 것 같고. 오. 네, 굉장히 조금 뭔가 좀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네. 그럼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는 푸근하시고 옆집 누나 같고 뭔가 좀 넉넉한 느낌이. 누나야. 좋은 뜻이죠? 예, 네. 그럼요. 맞아요. 예. 그렇구나. 근데 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제 무언가를 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예, 보고 배운 게 없죠. 예. 이런 것들. 진짜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 맞아. 그 얘기 나온 김에 뭐 혹시라도 달리 듣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색깔에 대한 감각 그런 건 어떻습니까? 단어로만 아는 거죠. 네, 빨간색 그럼 밝은 색, 제일 밝은 색 뭐 이렇게 규정 짓는 거고 검정색 하면 제일 어두운 색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색들은 뭐죠? 아이보리색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개념이 아예 뭐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핑크색 핑크하면 어순이 좋고 이쁘니까 난 핑크색 좋아. 이렇게. 야, 참 그런 거는 우리 순철 씨 같은 분하고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은 그렇죠. 모르는 부분이죠.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걸 깨우쳐 주셨어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래서 저는 단어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쁜 말 그리고 좋은 말.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말들을 통해서 연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쁘다는 것은 어떤 걸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상상이 돼요? 모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요. 네. 시각장애인들의 미인 구별법이 있죠. 네. 알려주세요. 목소리가 얇고 얇고 팔꿈치가 얇으면 된다.
그건 뭔 얘기예요, 그거는? 팔꿈치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렇게 그 활동 보조인들의 팔꿈치를 잡고 거기에 미세한 진동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맞죠? 네. 그래요? 네. 네. 이게 원래 시각장애는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예. 시각장애를 안내하는 게 예. 뭐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고 뭐 뒤에서 잡거나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먼저 한 발짝 앞에 서시고 팔꿈치를 내밀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럼 그 팔꿈치를 시각장애인이 잡게 되고요. 잡고 가는 겁니다. 팔꿈치요? 네. 우리는 이 손을 잡고 가는 걸로 생각이 쉬운데. 네, 팔꿈치를 잡고 이 안내자가 먼저 한 발 앞에 앞서가고요. 그래 앞에 턱을 같은 네네. 걸 다 밟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안내하시는 분들 중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요. 그거보다는 먼저 툭 내려가면 진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도 네네. 팔이 올라가니까 저질러 그렇습니다. 오르막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네네. 저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내밀어야 되겠군요. 네, 만약 네. 공간이 작다면 팔꿈치를 옆으로 해서 뒤로 가게끔 하는 그런 그럼 거죠. 좋은 매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네. 비장애인들은 모르죠. 캠페인으로 만들면 좀 되게 좋을 거예요. 성우분들이 이렇게. 네. 그러네요. 우리 성우 와서 우리 이제 드라마 만드시는 성우님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한테 네. 그 혹시 부탁할 게 있으면 우리가 네. 공익 광고로 네네. 네.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공익 네. 광고로. 네. 그 외에 요즘은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시각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럴 때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절대로 그 안내견을 만지거나 그 안내견에 혼란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안내를 하는 도중에는요, 절대 안내기를 만지면 안 됩니다. 안내견을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안내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닐 때, 놀 때, 쉴 때, 안내견이 쉴 때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안내기를 만져도 됩니까? 라고 허락을 받으시고 만지셔야 하고요. 정말 개가 좋아서 내가 만지려고 한다라고 싶으시면 눈이 보이시는 분들은 눈인사만 해주셔도 개가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눈인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워낙 그 장애인의 잘하시네요. 관심이 많아서 예,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방송에서요. 네. 장애인들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단어들이 있죠. 네, 뭐 시각장애인들을 표현할 때 뭐 소경, 장님, 봉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한때 쓰던 용어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들이긴 해요. 장님 하면 사장님, 부장님 할 때 장님이거든요. 그 인물들은 그 장님이고 참 네. 재밌게 받아들이신다. 네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벼슬의 이름이에요. 소경이나 봉사는 신봉사. 네, 봉사는 벼슬의 이름이고요. 소경은 시각장애인들의 A는 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라는 얘기를 소자 뭐 이렇게 나쁜 뜻은 아니군요. 네, 좋은 뜻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어감은 그죠. 100년 전에 이제 급격하게 좀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일제 시대가 오기도 하고 뭐 그랬을 때 그 벼슬을 시각장애인들이 다 잃었어요. 네, 봉사라던가 장님이라던가 이런 벼슬을 많이 잃고 나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놀림을 받는 입장이 되고 거기에서 소경이니 봉사니 장님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왜 난 벼슬도 가지고 있는지도 아는데 왜 그렇게 놀리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표현할 때 맹인이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요. 네네. 맹인이 원래 맞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자가 눈 목자에 망할 망자를 합쳐서 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망했다는 거예요. 눈이 망한 사람 그래서 맹인이거든요. 오히려 맞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어감이 안 좋아서 맹인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는 많은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장애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왜 억지로 우리를 친구로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차별화라고. 네네, 차별이죠. 왜냐면 난 저 사람하고 맞질 않는데. 하나의 차별이군요. 맞질 않는데 왜 친구로 해야 되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표현보다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쓰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 중립적인 그냥 정직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그러나 장애인을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우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그럼 저희는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장애우 권순철. 네. 사실 그냥 친구 권순철이 낫겠죠. 사실 그런 용어가 때로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그러면은 좀 비칭이나
하는 것 같고 장애우 그러면 또 뭐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거 뭐 사실은 별것도 아니면서도 그래서 그런 말을 저도 오늘 뭐 저도 부시불식간에 네. 두 개를 혼용했었는데요. 그런 뜻이 있군요. 네. 장애우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 있다. 네, 차별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저 사람하고 친구 되고 싶지 않은데 왜 우라는 표현을 쓸까라는 게 있겠죠. 그럼 그냥 장애인이라고 쓰는 네. 것이 가장 뭐 이도저도 그렇습니다. 아니라면은 그게 제일 적절하겠군요. 물론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고 뭐 한때는 장애인을 따로 뭐 이름을 만들자라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한 적도 있어 시도를 한 적도 있었는데 네네. 그것을 장애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원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왜 그 단어를 바꾸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더 장애인 차별이 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앞에 나가서 보여줘야 된다. 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권순철입니다. 나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이게 불편하지만 이건 편하고 이건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시각장애인 가수 누굽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그래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자, 순철 씨, 네. 서서히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은 오늘 우리 방송에 출연해주신 소감,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이 시간을 맺고자 합니다. 예.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말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예. 먼저 이제 국민 TV 라디오에 전 우연하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뭘 좀 전해드리러 왔다가 이게 말을 잘하는 것도 복일 수 있지만 되게 불편한 것도 있나 봐요. 복이에요. 네. 그래서 문희정 아나운서와 함께 그리고 정은현 이사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앞으로 조합원으로서 더 씩씩하게 조합 홍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네. 장애인 조합원을 확보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오늘 덥석 우리 권순철 조합원을 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책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많은 장애인들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의 뭐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대상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의 친한 사람, 그냥 사람, 그냥 사람으로만 인식해 주셔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 그거 가지고 계시죠. 컴플렉스. 다 있죠. 네. 그것이 눈에 도드라질 뿐이라고 생각해요. 장애는. 그 컴플렉스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것 뿐이구나라고 저 사람은 걷지 못할 뿐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됐으면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순철 씨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씩씩하게 사시는 모습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권순철 조합원 사실은 의도치 않았지만 나오셔서 많은 우리 다른 조합원 분들께 또 한 번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마감할까요? 네. 예. 자, 지금까지 지각장애인이자 우리 국민TV 조합원인 권순철 씨를 모시고 함께 얘기를 아주 정답게 나눠보았습니다.